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제가 이제 장명 때문에 9시 반인가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나가신데 전화 와가지고 술 먹은 것 같아. 그러면서, 어? 아니,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힘든데 저는 저 사주를 지금까지 안 봤는데 이 사주를 한번 뽑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통 뭐 술집에 아가씨들은 사주를 잘 보던데 어떻게 안 봤나 했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상황을 보니까 그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한 3년 전에 지금 29이죠. 그러니까 27살 때 그러니까 일찍이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미인이야. 우리 이제 사춘기 때 조금 지나서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이때쯤 되면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 대학교 가려면은. 근데 이렇게 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러면요. 굉장히 피부도 깨끗하고 배곡미인이야.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사춘기인 상태에서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겠어.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어디로 빠져야 돼, 이제? 학교를 못 가는 거야. 대학교를 못 간다고. 근데 이제 전문대는 이제 그때 뭐 이렇게 강하질 않으니까 전문대를 갔는데 일단 가서도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일체. 공부할 수가 없지. 남학생들 거 많고 그러면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니까 어떻게 돼? 자꾸 찝쩍거리겠죠. 남학생들이. 그러니까 자꾸 놀러 다니기 좋고, 뭐, 여기저기 어울려서 왔다 갔다 이런 것만 좋지, 공부하는 거하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담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졸업하고서도 취직이 잘 안 돼. 왜냐면 전문적으로 자기 전공한 것도 마땅치 않고, 또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노래방 뭐 도우미라든가, 그 다음에 뭐 술집에서 뭐 알바한다든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노래방에서 우연히 또 이렇게 같이 알바하는 친구들 만나서, 여기 술카페, 상호가 술카페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술집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미지가 좋죠. 술카페로 해놓으면은.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또 일하기 일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이가 한 26살 되면서부터 이제는, 내가 이거 뭔가를 이제 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앞으로 장래도 그렇고 뭔가 돈 벌기도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지나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손님들이 없을 때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안 오면은 뭐 아가씨들이 기본적으로 알바한다 해도 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 시간당 받아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3년 지났는데 갑자기 이 주인 언니가 이걸 뭐 내가 집에 일이 있어갖고 이걸 정리를 하고 시골에 내려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권리금을 아주 적게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좀 생각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걸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한 3년 됐죠. 27살 했다니까 27, 28, 29 그렇죠. 3년 됐네. 근데 이게 그 뒤로 경기가 자꾸 안 좋아지면서 지금 이 코로나가 온 뒤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이제는 남자들도 어디 가서 뭐 기본적으로 식사하고 다시 1차 가고 2차 가고 뭐 이렇게 술 먹으러 다니는 그런 패턴이 완전히 지금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술집에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죠, 이제는. 어쨌든 간에 권리금이 적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 그죠? 기본적인 보증금 들어가 있는 거 있고, 집세를 내야 되잖아. 이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를 나중에 이제 토를 하던데,
근데 뭐 여기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은 그냥 본인이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 봐달라고. 혹시 사주의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니 당연하지 아가씨야 그랬더니 아니 사주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 궁금하니까 사주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보면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처음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같은 게 별로 없었잖아 처음에. 그때는 어떻게 돼? 어디 가려면 계속해서 물어봐야죠. 창문 열어놓고 어디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된다고 계속 물으면서 가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내비가 있기 때문에 초행길 가도 바로 갈 수 있잖아. 시행착오를 안 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내 삶의 과정에서 사주를 봐서 어떤 흐름으로 가겠다는 걸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알고 가야 돼. 그래야지 이게 내가 헷갈리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사주에서는. 자, 여기가 신묘라고 있죠. 신묘. 여기 일주에 일주. 그런데 자, 대운에서 26대운에서 신묘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죠. 요렇게. 자, 그럼 일주 기준에서 대운에서 신묘가 나와 똑같은 요런 기운이 들어왔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보금살이라고 그래. 보금살. 보금살. 자, 요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 신체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원래 뜻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엎드릴 복, 요건 이제 엎드려서 신음 소리를 낸다. 그런 뜻, 신음 소리. 그러니까 엎드려서 신음하는 운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딱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딱 3년 지나서. 근데 이때가 지금 26대부터 아주 안 좋을 때부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26대니까 27세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딱 이게 복음살에 들어와 있는 대운에서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것 때문에? 권리금이 적은 것. 권리금이 거의 뭐 흔한 말로 뭐 어떤 가게를 내가 주다시피 할 정도로 저렴하게 받았으니까 그걸 놓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언니는. 예.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도 있겠지만 해보니까 이게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전리금 거의 그냥 안 받는 식으로 해서 조금만 받고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고 통곡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엎드려서 신음하는 운이 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았으면 이거를 인수할 수가 없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젊더라도 이런 건 내가 뭔가를 내가 현재 하는 이 사는 환경에서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가질 때는요, 꼭 내가 앞으로 어떤 운이 오는지를 그걸 조금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이제 보금살이 26대운부터 35세까지 신묘 보금대운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너무 신음하는 운이니까 좋을 리가 없죠. 이렇게 지금 전혀 내가 앞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사주잖아, 보통 우리가. 그 딱 보니까 보금살이야, 보금살. 자, 그거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덜컹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그게 또 왜 그렇게 인수가 되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신금에서 토가 인수라고 그래. 인수. 요거 인수는 어머니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생각하는 힘을 우리가 인수라고 그래. 인수. 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여기 보면 토가 없죠. 여기 사주. 이 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누가 딱 얘기하면 그거를 곰곰이 고민도 하고 한 번 더 되씹어보고 또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내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그걸 급하니까 내가 이렇게 권리금도 써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오히려 몇 천이라도 벌고 들어가는 거네. 이렇게 단순하게만 해서
내가 행동으로 바로 옮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성이 없으니까, 자, 이제 무인성이에요, 무인성. 자, 무인성인 경우는 생각을 안 해. 이제 식신상관이라 했는데, 이 식신상관은 뭐냐면 내가 행동을 옮기는 거야. 행동으로. 요 식신이 있잖아요, 여기. 자, 요게 식신이야, 식신. 요 기운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바로 내가 일을 벌린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나도 내가 어떤 이런 좋은 조건인 것 같다 생각하면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예. 그냥 권리금 싸고 자리를 봤을 때 내가 이런 때 한번 내가 대표로 한번 해서 한번 이제 돈 좀 벌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없어, 이 사주에. 무인성. 이런 경우는 생각이 없고 식상이 있을 때 이 식상에 의해서 그냥 행동으로 바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사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자, 이 상태에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이제 관성이라고 그래요. 관성이 뭐냐면, 자, 신금 입장에서는 불이 관성이에요.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정관이라고 그래. 자,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결혼했을 때 요걸 우리가 본 남편이라고 그래. 정관. 자, 요 편관은 우리가 이제 애인 같다고 해. 애인. 그러면, 자, 여기 신금 입장에서 여기 좀 가까이 붙어 있죠. 애인이. 왜? 이게 미인에다가 몸매도 잘 빠지고, 여기 와서 항상 기본적인 거 뭐 팔아주겠죠, 술을. 또 요것도 애인이야. 가까이 있죠. 그런데 남편은 멀리 가 있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 신금 입장에서 이렇게 한 칸 건너,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은요, 나랑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경우냐. 자,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보통 아파트 살면 옆에 바로 붙어 있죠? 옆 호수하고. 이렇게 됐을 땐 가까이 나보다 한두 살 많으면 보통 언니라고 해서 상당히 이렇게 다정하게 가깝게 이렇게 지내잖아. 그런데 내 친언니가 만약 부산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얼굴 보고 전화는 통화는 하겠지만 바로 옆에 호수에 있는 언니가 훨씬 더 내 친언니보다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나하고 상의하고 매일 얼굴 보니까 더 친해지죠? 그런 식으로 요 일간에서 가까이 이렇게 있는 경우 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여기에 이렇게 떨어진 이런 경우는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 월주를 우리가 이제 산이라고 표현해. 이해하기 쉽게. 자, 산이 여기서 산 넘어가야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여기는 바로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나랑 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듬직한 신랑감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한테 기회가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걸 이렇게 관사론잡이 합쳐지면은 이제 혼합이 된다는 거예요. 관사론잡이라는 거는. 자, 이제 관살 혼잡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혼잡 섞여 있다는 건 요 관은 병화를 얘기하고 요 살은 요거 이제 편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정화하고 오화 요것이 편관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남자 문제로 인해서도 골치 아파. 이런 사주로. 그러니까 본인이 예쁘게 잘생겼으니까 이렇게 사주 자체가 시원하죠? 이렇게 잘생겨 있는 예쁜 아가씨 옆에는 애인하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미래의 어떤 남편감이 될 수 있는 이 남자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 사주에 같이 있으면은 이게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결혼해서 살 수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정관이 있을 때는 여기서 봤을 때 크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종교다. 그죠? 우리 흔한 말로. 그런 거 있잖아. 골치 아픈 건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즉흥적으로 재밌는 거, 어떤 쾌락적인 거, 뭐 술 먹고 놀고, 뭐 이런 거. 요게 이제 그런 타입이야. 애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이 관과 살이 이렇게 합쳐지면, 관사론잡이 되면
이게 일부 종사 못 한다 그래요, 원래.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본인이 또 이렇게 되니까 혼란하겠죠? 혼란스럽고. 물론 여기서 이제, 자, 술카페니까 놀러 왔을 때는 이제 손님이니까 이렇게 뭐 서비스도 잘하고 뭐 하려고 노력하겠지.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애인 같은 남자들은 자주 오는데 이 사람들은 안 온다는 거야, 실제로. 또 멀리 있잖아, 나로부터. 자, 요렇게 되니까 일단 관사론잡이 되면 이렇게 남자들 속에 빠져 있다 보면 내가 이게 뭘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 내 스스로 제어가 잘 안 돼. 관이 이렇게 많아져 버리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됐죠. 자, 요게 복음살 때문에 힘든 26부터 35세까지 복음살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엎드려서 신음하는 운이니까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자, 인성이 없는, 내가 생각 없이 이걸 어떻게 인수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사론잡이 되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골치 아픈 건 뭐냐. 이 토라는 거는요, 여기에 있는 이 토는 이 중앙이에요, 중앙. 중앙에 있다 보니까, 자,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행이 있는데, 이 토가 중앙간에 있어서 목화와 금수의 에너지가 강할 때는 강한 에너지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약한 쪽은 이렇게 내가 도와서, 토생금에서 금과 수 기운을 이렇게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줘. 그러니까 토가 있는 사람은 사주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토가 두세 개만 되면은요, 운에 관계 없어요. 거의 운을 안 타. 왜? 이 토가 하는 역할이 균형을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야. 중심 균형을. 그게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 거야, 이 토가. 근데 이 토가 지금 없잖아. 그 세 번째죠. 네 번째. 그렇지.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주인공이 어디에 몰입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어떤 게 문제냐면 이 도화라고요. 복숭아꽃 알죠? 도화가 뭐냐면 쉽게 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요즘 얘기를 하면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 항상 이 밤에 피는 흑장미하고 낮에 피는 붉은 장미는 연예인이라고 치면은 요거는 밤에 이제 술 장사하는 아줌마들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야. 요 사주 구조로 와서. 지금 이 도화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돼. 하나만 있어도 도화 기운이 있는데, 네 개가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충이 되면, 묘유충, 좌우충에서 도화충이 되면요, 도화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자기 하는 지금 일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화가 이렇게 충이 되어버리면요, 밖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뭘 앉아서 꾸준하게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구조 자체로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지 않았어. 차라리 이런 구조면은 연예인 쪽으로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한번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공부라든가 이런 걸 맞췄으면 지금도 좀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도화충이 있으니까 또 강하죠? 근데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데서 서비스 하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 우리가 흔한 얘기로 간하고 쓸개 빼놓고 손님들한테 그냥 친절해야 된다고 하잖아. 어쨌든 간에. 꼴 보기 싫어도, 너무 멋지다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워 삶아야지. 그래야지 술 한 잔에 더 팔 수 있잖아. 근데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현침살이라고 해서 여기에요. 여기에 지금 지장간에 신금이 있어요. 신금. 요 신금 모양을 이렇게 뾰족하죠? 요것도 뾰족하죠? 요거 뾰족한 거 있죠? 요것도 뾰족하죠? 그러니까 이 현침살이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나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하는 이 장사를 하고 있지만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2차, 3차 먹고 와서 여기서 술 친척하고 비틀비틀하고 그러면 아예 그냥 나가버리라고 그래. 예. 굉장히 까칠하다고.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건 맞아요. 누구보다 잘, 판단력도 잘하고 남한테 실수 안 해. 현심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약간 조금 뭐 이렇게 빈 구석이 있어야지 사람이 내가 그거를 어떤 그게 매력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완벽하니까 누가 와서 뭘 해도 제대로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조화롭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차라리 이런 사람은 공부를 하든지. 근데 여기서 공부가 어렵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럼 내가 어떤 기술을 배웠을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 차라리 그런 거를 기술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훨씬 낫을 텐데, 이런 성격 같은 게 대여섯 가지가 좋은 자격보다는 여기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에 안 맞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처음에 어떻게 돼요? 제가 이 도화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관사혼잡이 있어요. 관사혼잡. 그 다음에 현침살이 있고, 그 도화가 충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또 보금살, 이 가장 큰 문제지, 이것 때문에. 이 보금살이 있으면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특히 뭐 여기 일주에서 이렇게 되면 내 개인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엎드려서 신음한다. 그런 얘기. 또 더 안 좋은 표현은 어떻게 나가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 현침살이, 아니, 이 보금살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때 또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주인공이 봤을 때는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모든 여건이. 사주에서 운조차도 흐르게 본인 타고났을 때 모습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술집에서 완벽을 추구하면 뭘 어떻게 해? 장사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것도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본인이 한 번이라도 한 두세 번 봐가지고, 아, 나는 몇 살 때 요런 것이 온다고 얘기했지. 참,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막연한, 자, 이렇게 기억이 있어갖고 한 번 더 가서 물어볼까? 요렇게 해서 한 번 더 상담을 더 해봤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후회해도 어쩔 수 없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이제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스스로를 내가 친절하게 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일단 손님이 왔을 때는 술을 먹었던 무슨 뭐 와서 그 장사하는데 방해놓고 술잔을 깨트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화내고 싸우지 말고 제대로 잘 아주 끝까지 웃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내고, 그래야 어쨌든 그런 사람도 일단 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내가 봐서 나를 기준해서 내가 봤을 때 아니 저런 친구는 저런 남자는 안 오는 게 나아. 돈 몇 푼 팔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서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없애버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이 영업을 못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현침살은 현침살. 요게 있으면 까칠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본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보시면 본인이 내가 지금 뚝 설명했던 걸 생각하고, 어차피 그거는 누구한테 지금 그걸 인계하려고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그걸 지금 이런 걸 인수하겠어요? 못 하잖아. 그럼 내가 그냥 들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 꼬박꼬박 집세 내야 되지. 그 다음에 관리비 줘야지. 뭐 여러 가지로 계속 지금 적자만 쌓이는 거잖아.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 이걸 인수해 나갈 사람이 없는데, 일단 내가 그거를 부응을 시켜놔야 돼. 힘들더라도, 아, 장사가 잘 되는 집이구나.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게끔 내가 그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때도 힘들면 이게 어떻게, 누가 보더라도, 요거 장사가 잘 되는 데니까 기본적인 권리금을 받고, 이렇게 넘길 수 있겠네. 요 상태까지는 반드시 그렇게 잘 해놓아야 된다는 거야. 본인이 이걸,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끝까지 이렇게 안 팔리면 어떻게 돼? 그때는 계약 완료까지는 돈을 계속해서 집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본인이 요걸 잘 생각을 해서 본인이 현찜살에서 장점은 뭐냐면 완벽하게 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요 흑장미님.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고생이 되더라도 지금은 당장은 누구한테 이렇게 넘길 수가 없으니까 손님을 많이 오게 만들어서, 그 자체가 소문이, 그 일대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그거를 잘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걸 만들어서 그때도 어려울 것 같으면 그때는 권리금을 좀 받아서 인수인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되니까 꼭 그렇게까지는 쉽게 해서 털을 제대로 잘 잡아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방법이라든가 본인의 사주가 이러이러한 구조 때문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걸 잘 판단해서 단점은 내가 줄이고 그 다음에 장점을 살려서 정말 이걸 한 번 더 성공할 수 있는 멋진 술카페에서 성공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혹시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